미국이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발표를 세계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석탄 시대로 돌아가느냐 재생에너지 기반을 다져가느냐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큰 기업은 미국이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동안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자문을 해온 테슬라 CEO는 조약에서 탈퇴하면 대통령 자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 가운데는 월스트리트저널만 탈퇴 결정을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딸은 지금도 대통령에게 파리 기후조약에 머물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하면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리처드 더빈 연방 상원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는 이제 진짜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결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LA타임스는 로버트 리안과 지미 고메즈 후보가 지역구는 물론 다른 주에까지 많은 선거 자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 해고된 연방 수사국장이 다음 주 의회 청문회에 나갑니다.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사랑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오바마 시절 닫았던 주미 러시아 관저의 오픈을 허용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비공개 연례 모임이 열립니다. 엘리트들이 세계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길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 회의의 올해 키워드는 트럼프, 중국, 러시아,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스폰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스폰서이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15 끝나고 나가는 그 스폰서가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조약. 이것은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그제부터 계속 헤드라인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기도 쉽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 기후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이건 절대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최후 결정하기 전까지 그 결정이 결정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왜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다고 결정을 했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와 환경보호국장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를 훨씬 앞서간 것이죠. 다른 부분 연방수사국장 해고해라 하는 것은 사위의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스티브 배넌의 말을 들어서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기로 아마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공들였다고 하죠. 거의 200개국 195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니카라과와 시리아는 이제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봤더니 니카라과의 이유가요. 이것으로는 약하다. 더 강제성을 넣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조약에서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던가 그 나라를.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지 않았고 시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지금 국제적으로 버림받고 고립된 국가잖아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해서 미국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나 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사설이었던가요? 오피니언이었던가요? 제가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것도 대강 봤는데 미국이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메리카 언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지금 혼자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조약을
지지했었던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많습니다. 이방카 딸이 그렇고 주요 기업들이 지금 다 이미 그 오바마 시대에 플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월마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미 하고 있고 전기의 100%를 뭐 불과 몇 년 안에 전부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가건 우리는 우리 회사의 그 정해진 방침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곳이 많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파리 기후 조약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는 엑소모빌사의 그 CEO였잖아요. 렉스 틸러슨도 이방카와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조약을 그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까지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지금 이방카는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12시에 그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발표를 하는데 어떤 그 뉘앙스와 말로써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딸과 렉스 틸러슨의 그 아주 그 간청을 물리치고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미국의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95개국이 가입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나라는 뭐 어느 정도까지 얼만큼을 줄이고 하는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뭐 앞으로 10년 그 안에 그 아주 그 10년보다 더 전에 그 수준으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6%에서 28% 줄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뭐 유럽의 어떤 국가들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그럼 자동차 배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국에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 그 분야를 또 다른 새로운 뭐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산업을 개척을 해서 그 어떤 그 리노베이션 같은 것을 해서 인벤션 같은 것도 해서 메우겠다. 어차피 지구가 계속 이렇게 온난화되고 나갈 수는 없고 새로운 산업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7분이니까 동부 시간으로는 12시 7분 이제 3시간 조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지금 의견들이 그 다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18%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미국 혼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미국이 탈퇴하고 나면은 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18%를 내는 나라가 탈퇴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하나 둘씩 여기서 그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가도 우리는 남아있겠다. 중국, 뭐 네덜란드 많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참에 중국은 뭐 미국이 안 해보는 거에서 우리가 한번 그 리드하면서 새로운 파워 국가로 가볼까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환경보호국장은 기후변화를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선거 캠페인 당시에는 페이크 뉴스다라는 주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인 그 룩셈부르크 총리요 장클로르 융커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미국인이 기후 조약을 그냥 단지 쉽게 떠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파리 기후 조약을 떠나려면은 3년이나 4년 걸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데 트럼프인데 내가 누구냐 미국인이지 미국 퍼스트 so 나는 나갈 수 있다. 이 그 파리 기후 조약이 그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97년도 도쿄 기후 조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3년이나 4년은 완전히 떠나려면은 걸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시칠리 섬에서 G7 정상들이 모였을 때 이런 점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근차근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설명을 했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연합 의장의 말입니다. 법은 법이다. 법은 따라야지 되는 것이고 법이나 국제조약은 페이크 뉴스가 아니다. 우리 모두 따라야지 되는 국제 그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도쿄 기후 조약이 1997년이었는데 실패한 것이 원래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고 그러나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뭐 기후 조약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오점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파리 기후 조약은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가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다시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 그 이것을 그 없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은 왜 그 대통령의 수석 전략과 스티브 배너는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의 좋은 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 뭐 광산 지역 이쪽에서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어떠한 그 석탄,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 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쪽 부분에서 산업을 뭐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일자리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에는 태양열 에너지가 지금 석탄 에너지 그쪽의 일자리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참 그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을 그 황무지로 다시 이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그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나 또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조약 불협화음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미국의 그 배출량 목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좀 그 불공정하고 그래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에 머물면 트럼프 대통령을 트랩에 가둘 수도 있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이제 그 한 가지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히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 그 의회의 승인 없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일이죠. 그리고 유엔에서 그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을 때 이것을 아주 그 크게 앞장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과시켰던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좀 그 비난 같은 것도 피해 보려면 오히려 그 상원 쪽으로 조금 넘겨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중국은 파리 기후 조약이 이제 장기간으로 그 어떤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2030년까지는 뭐 석탄 사용 같은 것을 크게 줄이지 않고 하는데 미국만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 아니냐.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은 환경 보호국이 여러 가지를 그 컨트롤을 강하게 하고 강철 생산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농장의 흙 관리 뭐 가축의 뭐 여러 배설물 같은 것도 좀 단단하게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농담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공기정화국은 소가 트름하는 것까지 지금 규제한다. 이렇게 까다롭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파리 그 조약 같은 것을 계속 그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그 스페이스 X CEO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많은 그 CEO들과는 달리 트럼프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의 CEO인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 조약에서조차 탈퇴하면 대통령 자문으로서 할 만큼 다 했고 먹을 만큼 욕도 다 먹었는데 파리 조약에서 탈퇴를 발표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지하면서 그의 그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도
뭐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한 여행 금지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았는데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그 아니다라고 지금 그 테슬라의 CEO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미국에서도 그 반대가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고요.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것도 지금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조건절을 걸을지 조건절 없이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를 한다고 할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이 해놨던 교토 그 기후 조약을 부시 대통령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없애자 더 강하게 파리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온전하게 4년.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연방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러시아 스캔들 어떻게 되는지 증언도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4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없앴던 파리 기후조약을 다른 195개국이 여전히 가담해 있고 중국이 주도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은 또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과 같은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에서 랭킹 넘버 2입니다.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사드에 관해서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자세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그 기사 제목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딕 더빈, 리처드 더빈, 미국 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리처드 더빈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만나고 나서 이 미팅의 주요 이슈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뭐 돈을 내라. 뭐 이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부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마찰 이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두 국가 사이에 이 삐걱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이 사드 문제, 뭐 특히 이제 돈이 포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진짜 불확실하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한국 언론도 이제 다 그 보도를 한 것인데 정말 진짜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정치 과정을 거쳐서 풀기를 원한다. 뭐 이게 그 한국 국회의 비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가 배치되는 그 결정 과정을 리뷰하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그 더빈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드 배치를 완전히 그 무효로 할 뜻은 없다. 다만 only라는 영어 단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정이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 짚고 가기를 원했다. 더빈 대통령이래요. 이 사람 대통령 할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더빈 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조나단 챈 기자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특파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에는 애매하다라는 그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그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는요, 과정을 비판을 해왔다. 분명히 이게 분명치 않다라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리뷰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한국에서 너무나 지금 빅 뉴스인 국방장관이 아직 뭐 장관 새로운 장관 그 일하지 못했으니까 전임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잖아요. 추가로 그 내기 그 부품이 도착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거 분명히 보고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놀랐다, 서프라이즈드라는 샥드라는 표현이죠.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반가워서 놀란 것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shocked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너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장관도 만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문제가 되는 보고하지 않은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들여온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이 더빈 상원 의원이 사드 결정 과정은 투명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뭐 이 사람이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많이 그 일을 했잖아요. 뭐 예산부터 국방 예산 지출 소위원회에서 뭐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정말로 사드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한국 정부 안에서 뭔가 잘못 전달됐을 수는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을 제가 가능하면 한국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 정부 안에서 뭔가 잘못 전달됐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국이 의도했거나 조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 안에서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는 게 미국 의원이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과정은 지금 같은 과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진행됐었어야 했다. 미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앞에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이 시스템에 9억 2,300만 달러, 거의 10억 달러를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배치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한국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맨 앞에 내놓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한 말이잖아요. 락히드 마틴에 한국이 돈 내야지 된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다 뭐 한국 정부에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런 표현은 해줍니다. 지난해에 워싱턴과 서울의 협정에서는 미국이 다 그 돈을 내는 거, 한국은 땅 이런 기본적인 것만 뒷받침을 해주고 뒷받침이 아니라 다 해주고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사드 들여오고 하고 하는 것은 다 미국이 하기로 한 것이 협정이잖아요. 소파 협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락히드 마틴에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메스터는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얘기할 때 돈 다 미국이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기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군사 비용 분담 문제는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할 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국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FTA 그 재협정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지막 부분에 과연 지금 한미 동맹이 강한 것인가 생각하게 한다라고 기사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의 그것도 이제 그 관계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알릴 만큼은 알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은 워싱턴 DC, 세크라멘토, 베버리 힐스에서 빅 머니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로버트 리안 후보
지미 고메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그 전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인타운에 있는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사전투표 치러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선거가 관심이 많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도표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 지금 시점에 뭐 특별히 유권자에게는 필요한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이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기금이 들어와서 지미 고메즈에게 77만 700달러, 로버트 리안 후보에게 67만 달러, 삼선 의원과 한 번도 이런 선출직을 해보지 않은 그 후보의 그 돈 받은 그 비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로버트 리안 후보가 돈이 많이 가는 곳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인만으로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리안 후보가. 그러나 한인이 투표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우편 투표가 뭐 12,000장 정도 나갔는데 등록을 했는데 6,000표밖에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편 투표 하실 분들 반드시 오늘 보내시고 아니면은 안심되지 않는다 하면 피오피코 도서관에다 그것을 전달하셔도 되고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유권자 등록도 하고 바로 투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한 명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투표 뭐 돈이 얼만큼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도 자원봉사자 기금 많이 그 필요합니다. 213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213 모든 것은 다 물어보십시오. 285-1246 323입니다. 죄송합니다. 323-285-1246 323-285-1246으로 전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라티노가 거기에 워낙 많으니까 라티노 표가 상당수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간다고 하고 투표율이 높은 코리안과 에이시안이 그 로버트 리안 후보를 찍는다고 하고 문제는 그 흑인과 백인인데 흑인의 경우는 First AME Church에서 공식적으로 로버트 리안 후보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 백인 큰 교회에서 로버트 리안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해서 로버트 리안 후보가 이제 그 4번에 걸쳐서 그 교회에서 1,000명, 4,000명을 대상으로 그 스피치를 했었고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한인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일단은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투표 당일 중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전투표를 피오피코 도서관에 가셔서 많이 해주세요. 323-285-1246 그리고 오늘도 무슨 행사 있던데요. 제가 기억나는 곳이 2군데밖에 안 돼요. 주님의 영광교회의 신목사님 또 나성 그 연합 감리교회의 목사님 성함을 잊었어요. 라스트 네임이 이 목사님이시든가요. 그런 분들도 모여서 이제 그 교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오늘 그런 모임도 그 로버트 리안 후보 오피스에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동생 또 오빠, 누나, 아들, 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미국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고 이렇게 한국의 이슈가 뜨거워지는 때 연방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이 있어야지 되니까 각자 자리에서 뭐 하실 일 하면은 그러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해외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네. 잠시 뒤에는 저는 한국 분들이 이 이슈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이라고 그 정도리라고는 짐작을 못했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가능성과 연관돼서 그렇게 그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와의 스캔들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청문회에 나오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공화당인 아침 모닝쇼의 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 초에 이제 그 의회에 나가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연방수사국장으로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플린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끝내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제가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의회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검사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과 트럼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요. 두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은 로버트 뮬러 이 특별검사에게 의회에 나가서 어떤 그 증언을 할지를 대체로 그 리뷰는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요즘 뭐 한국 청문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미국에서도 이게 그 퍼블릭 커멘트잖아요.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수사할 때 내가 어디까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백악관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거 준비해야 되죠. 또 그 파리 기후조약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폭풍 그리고 나서는 뭐 항상 한 달 달력 딱 열고 나면은 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말에 만나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뉴스는 그 러시아 관련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러시아 대사를 만났었다. 이런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가능성이다 하고 나올 정도가 되면은 대개 이제 그랬었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지금 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러시아 그 대사 주미 대사와 만난 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데 연방 법무장관이면서도 자신은 거기서 그 빠져 있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관이 특별검사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방 법무장관 되기 전에 알라바마의 그 상원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열렬하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요. 아마 지금 그 청문회에 나와서는 그 연방 그 미국은 장관도 다 청문회를 통과하고 투표를 해야지 장관이 되니까는요. 한국은 장관은 지금 아무리 예를 들어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나 뭐 공정거래 무역위원회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받고 또 다른 그 장관들이 그 공격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론 재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이제 상원에 그 투표를 거쳐야지 돼서 제프 세션스가 상원에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는 있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이 좀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대사를요,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두 번 만난 게 확인이 됐는데, 확인이 되고 나서는 이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는 내가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상원의원으로서 만난 것이지 뭐, 그렇게 만난 것까지 내가 다 그 공유를 하고, 그 장관 인준받는 청문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미팅이 있다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그 미팅이 2016년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떠오르기는 전이네요. 그때 이제 그 러시아 대사와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만났는데 또 마침 그날 트럼프 후보도 그 주요 정책 연설을 같은 호텔에서 했다는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다. 조 스카보로 모닝조 MSNBC 그 2시간짜리 그 아침 텔레비전 쇼에 호스트가 한 말입니다. 공화당에서 조 스카보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 60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보수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에서 자신의 그 모닝쇼에서 트럼프가 푸틴의 인질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갑자기 묘한 모양새로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그리고는 다음 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미국 기자들은 취재도 못하게 하고 러시아 기자들은 그 방에 들어가게 해서 러시아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미국 그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인질이 아니면 이런 타이밍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왜 하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느냐. 그것은 푸틴이 트럼프에게 집무실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외교관 말하자면 그 사저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런 것들. 지금 로스앤젤레스 LA 영사관도 관저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말로 하면은 외교 디플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도에 분명히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한 것 같다 해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24시간만 시간을 주고 그 관저가 아니고 사저가 아니고 스파이 활동하는 곳으로 쓰여졌다 해서 다 떠나라 해서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것을 닫아버렸는데 지금 이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은 이제 면책 특권도 있는 곳이고요. 외교관들이 드나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하겠다. 만일 모스크바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미국의 그 대사관을 새로 짓고 있었는데 그 건축도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처우를 받았으니까 중지시켰잖아요. 그 중지 풀면은 다시 건축하라고 하면 우리도 여기 두 군데 사용할 수 있겠다 해줬다는 이런 것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이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사에게 우리 그거 다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들을 지금 뭔가가 지금 푸틴에게 잡혀서 인질처럼 굴고 있다 하는 얘기를 공화당 소속인 터크쇼 진행자가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릴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가디안이나 메일을 보고 전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131명이라는 세계를 쥐고 흔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안건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작이 됐어요. 나흘 동안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식으로 읽어드릴까요? 미국식으로 할까요? 빌더버그 컨퍼런스 1954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열렸기 때문에 빌더베르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올해는 131명이 참석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정치인 학자, 언론계의 엘리트, 은행가, 왕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흘 동안이나 버지니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멀지 않네요. 그곳에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진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의 아젠다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중국, 러시아, 세계화인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헨리 키신저라든가 요즘에 트럼프 가문과 가깝잖아요. 나토 리더 또 IMF 총재, 네덜란드 왕, 주미 중국 대사도 나가고요. 추이텐가도 나가고 투자가 구글의 에릭 슈미즈도 나가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그럴 때 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돼서